자, 일간으로 같은 세력이 되면서 강해진다고 하면 그럼 신약사주라는 것도 있겠네요? 신약사주라는 것도 있어요. 신약. 몸이 약하다 그러면 안 돼요. 글자 자체는 몸신자를 쓰고 약할 약자를 쓰지만 몸이 약한 게 아니에요. 일간이 약하다. 이 좀 안 좋아 보이죠, 느낌이, 글자가. 그런 오해를 많이 사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실게요. 일간이 식신상관을 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간 에너지가 자꾸 빠져나가죠. 일간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일간이 재성을 극하죠. 그 사주에 재성이 많다는 것은 일간 입장에서 에너지가 또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관성이 많다. 그럼 뭐예요? 관성이 일간을 극하죠. 그러면 관성이 일간을 극하니까 일간의 에너지가 뭐예요? 묶여버리죠. 그러니까 약해진단 말이에요. 너무 자극이 많거나 나를 너무 억압하면 일간의 힘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의 경우 식신상관을 통해서 약해지거나 재성을 통해서 약해지거나 관성을 통해서 약해지는 이 형태를 뭐라고 그래요? 신약해진다. 일간이 신약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신의 일주인데 계해월에 태어났다. 그럼 뭐예요? 식신과 상관을 통해서 일간이 금생수 하면서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으면 신약하다. 그러니까 수기가 운에서 오거나 운에서 해의 운이 오면은 나쁘다. 이런 평가를 내린단 말이에요. 신약하다, 신강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좋다, 나쁘다. 좋은 에너지가 뭐냐, 나쁜 에너지가 뭐냐, 이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사실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종 목표치가. 그런데 그게 안 맞을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고, 일단은 이 일간이 생을 해주면서 힘이 빠진다라는 약해지는 느낌은 있어요. 그 중심점이 약해진다. 그 느낌만 일단 받으세요. 신강신약으로 사주팔자가 다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묘일주인데 을묘월에 태어났다. 호랑이띠생이다. 그래서 뭐예요? 편재 정제로 금극목 하면서 이 금의 에너지가 다 소모가 됐다. 그래서 신약하다. 아, 이게 뭐 그럴싸한데 참 조심해야 돼요. 이 목의 에너지가 이렇게 강해지면서 이 강함을 보지 못하면 약함의 기준으로 이 사람을 판단했다가는 엄청난 오류에 빠지게 돼 있어요. 물론 신금의 에너지 속성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단점은 분명히 나타나겠죠. 그것만 알면 되죠.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거예요. 신약, 신강 다 필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를 하지 말아라는 그러는 건 아니에요. 공부 안 하면 또 오해가 되니까. 공부는 하는데, 자, 강해진다, 약해진다, 이거는 너무 쉽잖아요. 나누기가. 그쵸? 사주에 인성이 많거나 비경겁제가 많으면 뭐 강해진다. 너무 쉽잖아요. 그 다음에 월지를 장악하면, 월지를 장악한다는 게 뭐예요? 인묘월이다. 인묘월이면 봄의 에너지잖아요. 그쵸? 그런데 갑으로 태어났다. 을로 태어났다. 그러면 월지를 장악한 거잖아요. 그쵸? 원숭이 달 또는 닭의 달, 가을의 기운에 내가 경금으로 태어났다. 신금으로 태어났다. 그럼 월지를 장악한 거잖아요. 그쵸? 이러면 일간의 그 뿌리가 대단히 강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공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인월에 태어났다, 묘월에 태어났다, 봄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 그런데 나는 갑으로 태어났다, 을로 태어났다. 그럼 뭐예요? 정신세계도 갑의 속성, 을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땅의 환경도 인묘의 환경 속에서 내 정신세계, 내가 추구하는 목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목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일치되잖아요. 월과 일이 일치되니까 뭐예요? 사회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터득한 환경과 내가 추구하는 나만의 아이덴티티가 일치되니까 당연히 강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점이 대단히 강해질 거 아니에요. 이 당연한 거를 뭐 격국론을 따지고 신강신약을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셔도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어를 만들어내면은 이제 서로 대화하기는 편하죠. 그런데 그 용어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고 그걸 암기하면서 다른 이론은 오히려 잘못된 것처럼 착각하고, 이렇다면은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공부 방식이라는 거죠. 왜냐면 딱 규정을 지어버리면 더 위험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신금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약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목의 에너지가 강해짐으로써 이 사람의 강한 면을 또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금기가 약하니까 금의 에너지가 올 때 이 사람은 좋아질 거다. 토의 에너지가 올 때 이 사람은 좋아질 거다 해서 어느 정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맞을 때도 대단히 많아요. 금의 에너지가 와봐야, 토의 에너지가 와봐야 이 사람이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이 목의 에너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묘묘로 있는지 인묘로 있는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방합으로 있는지 삼합구조로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의 환경에서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못 보면 신약, 신강, 용신 아무리 잘 찾아내도 소용이 없더라 이거예요. 좋다 나쁘다로 그냥 내가 예언할 뿐이지 그 사람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답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린 그 답이 정답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정답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야. 좋다, 나쁘다, 정답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인생은 자질구레한 것부터 세세한 것부터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설명을 할 수 있는 해답, 여러 가지 대처법이 있는 해답이 중요한 거지 결정론적인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신약 신강에서 제발 좀 뭐 벗어나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얽매이지는 말아라. 우리나라 사주 공부의 60, 70%가 이 신강, 신약, 용신, 격국 여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 수고하고 열심히 하신 건데 이 기준점만이 절대적인 것이다, 착각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일간이 신금일 때 이 정관평관이 많아서 신약해지는 경우, 일간이 신금인데 신사일주다. 그래서 화극금, 정관에 의해서 화극금 이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편관에 의해서 화극금. 그러면 이 신금은 당연히 신약해진다. 자, 이 화기의 공격으로부터 이 신금을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토기가 존재한다면 화생토, 오화 중에 기토가 존재하고 사화 중에 무토가 존재하고 이렇게 투출이 되면 천간으로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운에서 맞이하거나 하면 더 좋다. 이런 결론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가 용신이다. 이 일간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화가 된다. 왜냐면 이 관을 흡수해주는 게 뭐예요? 인이잖아요. 인. 관인 상생이 되면 또 인은 뭐예요? 일간을 생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관이 일간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인성이 존재한다면 이 인성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관인 상생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론이 너무 멋있죠?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관이 강한 사람이 그 관에서 자격증을 따거나 그 관의 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 사람은 엄청난 성장을 하겠죠. 뭐 위대한 공직자가 된다든가 대중을 이끄는 위대한 리더가 되겠죠. 이 화기가 너무 강하니까 일단은 뭐예요? 이 화기를 완전히 어느 정도는 화기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기가 용신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죠. 사주에 어떤 에너지가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용신이 뭐냐, 두 번째 용신이 뭐냐 이렇게 정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4,5라고 하는 이 방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방합적 에너지를 이 사람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관성이 있다고 해서 공직자라고 해서도 안 되고, 공직자인 사람 분명히 있어요. 관성이 강할 경우에. 또 현장에서 뛰는 사람, 현장 작업자, 건설업자, 그렇죠? 그다음에 운동선수, 운동선수도 현장감이 중요한 거죠. 특히 이제 편관일 때는 그 속성이 강해지죠. 자, 그런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토도 없고 수도 없다. 그래서 용신이 없다. 그럼 이 사람은 불에 타서 죽을 것이냐? 자,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사주는 또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불이 많게 태어났는가? 하면서 절망을 해야 된단 말인가? 운에서 토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수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인가? 앞으로 10년, 20년 남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4,5라고 하는 우리가 12지 공부를 하잖아요. 4,5의 현장, 거기가 어디예요? 전달하고 교류하고 공연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무역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쵸? 시대를 앞서가는 물건을, 시대를 앞서가는 문화를 전파를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보여주고 숨지 말고. 자, 그렇게 하면서 또 4,5라고 하는 방합이 있잖아요. 방합의 힘을 이용해서, 그렇죠? 개인의 힘을 이용하면 안 되겠죠. 방합이니까. 그 대신 방합의 힘을 이용하다 보면 뭐예요? 내가 세력을 잘 잡아야 되겠죠. 이상한 종교 집단이라든가 과욕이 들어갈 때에는 이상한 세력과 그 세력에 의해서 나도 휘둘릴 수 있다. 관이 많으니까 내가 휘둘릴 수 있다. 이 이론은 활용하면 되는 거죠. 꼭 용신으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신강신약, 거기에서 얽매이지 않을 정도로 공부가 되셔야 되고, 삼합이냐 방합이냐, 또 삼합도 화의 삼합이냐, 방합도 화의 방합이냐, 수의 방합이냐에 따라서 내가 처해지는 환경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런 정도만 공부하시면, 물론 이 공부도 간단한 건 아니지만 신강신약 정해서 용신 정해갖고 너는 이렇다 딱 규정 짓지 말고 남의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말아라.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 구업을 짓는 거예요. 구업. 잘못된 그 말을 함으로써 업을 짓는 거예요. 업.